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프라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징가 Z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Z도. 근데 이제 추억이 있어서 산 키트는 아니고 그냥 호기심이 많이 가는 키트였거든요. 이게 이제 로봇 머리에 이제 그 탑승하는, 그 합체하는 그런 어떤 조종석이라고 해야 되나? 또 조종석이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제 비클인데, 요게 좀 디자인도 그렇고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예전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이제 구하게 돼 가지고 거의 한 95% 정도 작업을 끝냈어요. 이제 작업 틈틈이 해두고 좀 요즘처럼 좀 약간 쾌적해졌을 때 이제 좀 이제 완성을 하면서 하는 영상을 이제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 마징가 Z 세대 아니에요. 마징가 세대 분들도 있고 뭐 그랜다이즈나 마징가 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당시에는 이제 얘네들이 있는 것도 알고 뭐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끌림의 어떤 그런 세대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런 세대는 아니고 건담 세대죠. 본격적으로 그때 로봇 만들 때가 한 80년대 중반부터였으니까 그때는 뭐 이런 슈퍼 로봇 계열하고 뭐 새로 등장하던 그때 떠오르던 뭐 건담이나 뭐 오거스 또는 뭐 오르가스, 뭐 마크로스 이런 애들 뭐 많았잖아요, 그죠, 로봇들이. 근데 저는 이제 건담류가 확실히 꽂혀가지고 뭐 다른 로봇들은 눈에 잘 안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마징가류는 뭐 사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왕구든 프라모델이든. 하지만 뭐 이 마징가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꼭 뭐 편애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건담 얘기 잠깐 더 드리면은 80대 중반에 이제 중반 이전에는 퍼스트 건담은 아카데미에서도 나왔죠, 그죠? 큰 거 작은 거 소형돼요. 그때 산 게 아마 대형이 1,000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철인 28하고 같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하다가 건담 마크 2가 아카데미에서 2,000원에 나왔는데 그거 산 이후부터는 걔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애들은 눈에 이제 안 들어왔죠.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제트 건담이 사고 싶고 더블 제트 건담이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뭐 철인 25가 사고 싶다거나 뭐 마징가가 사고 싶다거나 뭐 우레메가 사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건담으로 이제 로봇은 이제 치우치게 됐던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이제 사서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사서 보고 실물을 보고 첫째는 크기가 이제 너무 작았다는 점, 생각보다. 그게 하나 좀 당황스러웠고, 두 번째는 도색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도색 샘플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박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박스 아트하고 측면의 정면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정확하게 색을 제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여기는 이제 블루죠, 그죠? 근데 애니메이션 거기 그 캡처 커터 이런 거 보면은 이미지 파일 보면은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색도 조금씩 다 설정이 다르고 뭐 이런 부분도 뭐 애니하고도 다르고 얘는 또 화이트지만은, 그죠? 화이트, 얘는 또 좀 실버 같기도 하고 색이 또 레드인지 아니면 주황색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니까 그림은 예쁜데, 그래서 도색하기가 좀 까다롭다. 마징가를 굉장히 귀엽게 그려놨는 거죠. 마징가 Z죠, 그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샘플이 있는 거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도색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 키트도 아마 이게 제 판 같아요. 90년대 재생산 한번 했으니까. 또 만약에 제가 생으로 만드는 영상을 찍는다면은 도색은 따로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략 여기 파츠 리스토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츠 리스트. 근데 박스는 크지 않았지만은 부품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이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대형 콕피트 클리어 뭐 윈드 스크린이 있는 그런 비클인데 이 안에 피규어가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너무 허전해가지고. 조립 과정은 대략 이렇게 되고, 파츠 수가 뭐 그렇게 많다거나 디테일한 작은 파츠들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조립은 크게 어려운 게 없고, 이 키트는 이제 고전답게 약간의 조립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색이 좀 어렵겠다. 가이드도 없고 이런 부분들 도색하려 그러면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돼서 완료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립할 때 실수한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만약에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실수를 뭐 방지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번 저기 스텝에서 여기 본 프라모델은 미사일 발사 기믹이 총 4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2개, 큰 거 2개, 총 4개가 되는데 도합. 미사일은 우리 옛날 고전 프라들은 이제 스프링 방식이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고 이 31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부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좀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스프링이 이제 밖으로 흐르면 안 되니까 이 캡 부분을 잘 접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보통 옛날 프라들은 이제 접착하지 않는 부분은 점선이 있고 접착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설명서를 좀 잘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접착을 단단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접착을 하면은 미사일 발사 기능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 발사를 못하게 돼 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얘도 단단히 접착이 돼서 이제 다시 뺏어 쓸 수는 없었고, 그 비슷한 어떤 대용 그 파트를 제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얘도 이제 스프링을 눌러주면서 같이 움직이는 실린더처럼 왕복 운동을 하는 파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자로 접착이 적어죠. 세차쿠 시나이라 그래가지고 접착하지 않는다라고 딱 글을 적어놨죠. 그래서 글도 좀 잘 읽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좀 편견대로 제 틀린 상식대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한참 해먹었다. 여러분들 만드실 때는 이제 접착하지 않으시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키트는 뭐 여기 그 계기판이나 계기반들도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여기 사이드 측면의 양쪽, 그리고 전방부에 이렇게 패널이 되어 있어 가지고 흡사 이제 전투기 정밀 프라모델 만드는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도 많이 들였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저는 도색을 해. 이게 이제 전방 패널이고 측면 사이드 패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밀리터리 현대 전투기라든지 얘네들은 조금 도색을 해봤는데, 콕피트를 SF 마징가 탑승의 이 콕피트의 계기판은 본 적도 없고 이게 상상력의 영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블랙으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큰 오픈형의 콕피트니까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화려하게 좀 실버 리프로 라카 도색하고, 그 위에는 에나멜 붓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기판에 있는 각종 게이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화살표 또 다 그 몰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뭐 도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같이 완성할 때 접착을 해줘야 되겠죠. 도색을 했으니까 플라스틱 접착제는 아니고 이제 순접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기판 미리 작업해두고, 탑승되는 그 피규어 이름 또 까먹었네요, 제가. 코우지였나? 코우지. 그래서 코우지 씨가 이제 있는데, 이렇게 꽤 뭐지? 그 애니메이션 설정하고 흡사하게 조형이 잘 됐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거기 뭐지? 그러니까 고전 제품은 아닌데 현대적인 제품인데 리부트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 이렇게 좋은 피규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참고해 가지고 도색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참고할 게 없었다면은 정말 도색하기 힘들었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또 자세히 보니까 색도 다양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뭐죠? 이렇게 충격받는 부분에 이렇게 좀 볼록볼록 엠보싱처럼 된 부분들은 제가 살짝
먹선 넣기를 했습니다. 원래 먹선 넣기 안 하는데 여기는 좀 넣어주는 게 더 부각될 것 같아가지고 먹선 넣기 해주고, 노란색 이외에는 다 에나멜이에요. 노란색은 제가 캔스프레이로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카하고 에나멜은 이제 서로 이제 충돌이 없으니까 닦아내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칠을 해주고, 요 작은 피규어지만 꽤 많은 도료가 다양한 종류의 도료가 사용되었고,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얘를 이제 오늘 탑승시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작업할 때는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런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하게. 그래야 전체적으로 도색이 다 돼야 되니까. 얘는 이제 빼줄게요. 빼주고, 그럼 이제 인형도 됐고 계기판도 준비가 됐고, 그리고 프론트 부분에 하나의 카울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이제 저는 얘네들 다 그냥 얘처럼 실버로 라카로 칠할까 하다가 우연히 애니메이션에 어떤 스틸컷이라고 하죠, 그죠? 캡처 넣었던 보니까 또 보라색이더라고요. 회색과 보라색 꽤 색이 다양해가지고 비슷하게 따라는 해봤는데, 아무래도 전방부에서 좀 조잡해 보일 수도 있겠다. 좀 심플하면서도 그 세련된 맛보다는 좀 조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좀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한다면은 좀 더 그냥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프론트 부분은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파츠 캡은 인형을 탑재시키고 하면 최종적으로 부착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붙이면 될 것 같고, 건전지, 그 다음에 미슬이 작은 미슬도 이제 두 곳에서 발사가 되는데 총 제품에 포함된 거는 6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색상을 좀 실버로 이제 칠을 해두고, 그다음에 조종간 손잡이는 인형 탑재하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미슬이 있고, 미슬 6발인데 하나 더 꺼내보고,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이제 다 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인에 해당하는 이제 본체죠, 그죠? 본체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레드 단색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의 스틸컷도 보고 여기 박스 아트 여러 군데 보니까 좀 단조로움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처음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티스트가. 그래서 이제 3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레드에 옐로우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측면에 보면은 블랙 스트라이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밋밋한 어떤 평면은 아니거든요.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미슬이 장착이 되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볼록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라운드가.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 조형의 미는 있는데, 이 레드 블랙 스트라이프가 또 하나 더 들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쭉 둘렀습니다. 다 캔스프레이 라카예요. 에나멜은 아니고. 그래서 마스킹 작업할 때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좀 까다로웠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다 돌려봤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뒷면은 후면부는 잘 없었는데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돌리고, 얘는 건메탈 금속 재질로, 왜냐하면은 뭐 에어로들 비행기들 보면은 후방부에는 엔진이 위치하게 되고, 그죠? 또 배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스트라이프. 다행히 이 옐로우가 색이 좀 발색도 괜찮고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하면부는 옐로우 형태인데 조금 깨끗하지는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스트라이프 여러 번 할 때마다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스킹하고 또 딴 거 가리고, 그런 하중 과정에서 이제 딴 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기어박스 소형을 이식했습니다. 하고 이건 이제 자유도로 돌고, 그래서 이제 모터라이즈로 돌아가니까.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보시면은 너무 작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좀 제일 작은 사이즈 건전지인데, 볼까? 그래서 이제 실내에는 인형이 탑재가 되고 클리어 이렇게 윈도 스크린이 이렇게 이제 내부를 보여주는 형태니까 여기에 어떻게 건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건전지를 여기에 넣어볼까 했는데, 근데 넣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정말 아주 간발의 차이이긴 한데 어떻게
금속 적재부를 넣으면은 넣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얘 이쪽에 하나 넣을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상을 좀 했죠, 그죠? 제작 전에. 근데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기믹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옛날 왕구들이나 로봇, 옛날 고전프라들의 어떤 이런 비행체나 로봇들은 주먹이 발사된다거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게 국룰이니까 그런 재미를 좀 포기하기는 너무 좀 아깝다. 그래가지고 계속 궁리를 했어요. 하다가 작업을 할 때 스탑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이렇게 꺾어지게 넣으면은 들어는 가겠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죠. 공간이 이 뭐죠? 여기 건전지 소켓 혹은 건전지 박스가 더 커지잖아요. 얘를 담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돌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원 디자인을 해치게 되니까. 그래서 꺾으면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꺾었을 때는 건전지를 넣고 빼는 게 곤란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죠? 기어 박스에 있는 상태에서 건전지 박스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쉽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리모컨 전후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분으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녀석을 해서 유선 조정으로 하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편하게 가자 하다가 그래도 얘는 이제 뭐지, 고전 제품은 태엽 형식이라든지 모터라이즈가 리모컨보다는 그냥 켜두면 가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좀 비겁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그러면 건전지 케이스를 자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이미지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작을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 좀 꺼내볼까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캡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금속부는 제가 좀 가위 가지고 잘라가지고 대략 만들었습니다. 납땜하고. 여기 보면은 건전지 하나 들어가는 사이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전지 접속 부위는 보통 2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의자 뒷부분에 건전지 접속 부분을 하나 자작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닫아주는 이 캡 부분에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넣을까요? 그래서 이거 아주 이제 그러니까 박스 자체를 생략하고 자작을 해주니까 공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캡을 다시 닫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또 이제 뭐죠,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처박아 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뻔했는데 다행히 얘는 잘 됐습니다.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제 닫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닫아도 작동은 되던데 더 확실히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 핀을 만들었어요. 핀으로 해주면은 더 확실히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모터라이즈의 기본 3요소 모터나 기어박스 그리고 건전지,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 아시겠죠, 그죠? 스위치인데 스위치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스위치 넣을 때도 마땅히 거의 없죠, 그죠? 또 하단부에 이렇게 슬라이드 스위치 넣어줄까 그랬는데 얘네들은 또 넣어주면 외경상 보기도 너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리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곳에다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게 윈드 스크린 만약에 부착을 하면은 또 손도 넣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애를 많이 먹다가 하나 생각난 게 이 부분, 지금 튀어나오는 부분 있잖아. 이 상부에 있는 뭐 에어 덕트라고나 할까요? 그 부분을 건전지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슬라이드가 위치가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유격이 약간 보이시죠, 그죠? 유격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밀어 넣었을 때는 원래 위치는 밀어 넣었을 때가 이제 접착하는 위치인데 오프일 때는 이렇게 이제 빼기 때문에 유격이 발생하고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온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고 볼까요? 이렇게 굉장히 조석을 해놨죠. 좀 뒤뚱 걷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꽤 재밌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다시 오프는 당기면 되는 거고, 밀었을 때는 온, 당기면은 오프, 이렇게 작업해 봤습니다. 이제
그 모터라이드 부분은 이제 설명 다 드렸고, 이제 남아있는 파츠 부분을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형을 먼저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인형을 탑승시켜 볼까요? 인형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인형 부착하기 이전에 계기판부터 먼저 부착을 해야 되겠네요. 미스를 제껴두고, 이 좌우 구분은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여기 실내 공간의 형태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계기판을 구성을 했으니까. 순접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실린더 같은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그 미사일 발사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닿는 부분을 골라가지고 넉넉하게 칠해야 될 것 같고, 튀어나온 부분이 간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제거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 부분은 대략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형 탑승 되겠죠? 인형은 간섭은 없네, 그죠? 됐습니다. 반대편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쑤시개로 좀 소량만 사용하는데, 여기는 지금 정확한 위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블랙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자기 어떤 기호에 따라서 도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전방부 패널 부분에 핸들이 부착이 되는데, 지금 여기 꽂게 되면은 인형하고의 좀 끼우는 방식이죠, 그죠? 끼워줄까요? 부러지지 않게 해주고, 제가 인형 형태 조립할 때 대략 맞추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인형을 먼저 부착을 하고 해줄까요? 좀 힘들지만은, 그죠? 아니면 인형 위치를 앞뒤로 조정을 해야 되나? 일단 얘 위치에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지 하나에 모터와 기어박스가 부착이 돼 가지고 무게감은 꽤 있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얘도 이제 닿는 부분을 몰라 가지고 소량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떨어져 버리니까. 콕피트 클리어 파츠 부착한 이후에 내부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제일 곤란한 부분이죠, 그죠? 나중에는 뭐 수습이 잘 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위치는 이게 지금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어떤 틈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부착을 해주고, 이렇게 콕피트 부분. 스티커가 있으면 스티커로 처리해도 되는데 스티커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도색은 필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류의 근데 로봇도 아니고 이런 비이클류 같은 경우, 그리고 컴퓨터 내부가 이렇게 혼이 다 보이는 애들은 도색이 필수인 것 같아요. 에나멜 도색이든 어떻든 간에. 확대하면 괜찮은 느낌이죠. 이렇게 뭐 빠져놓지 반안 보고죠. 원색적인 것들을 많이 살려가지고 이렇게 두고, 인형도 제가 부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같이 완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다 부착을 하지 않았어요. 대퇴부 쪽에 좀 넉넉하게 이렇게 발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완전히 특필처되는 그런 조형은 아니니까 넣어주고, 다리가 들어가네, 그죠? 이렇게 넣고, 조종석 부분, 조종 난간 부분은 여기 난이도가 좀 높은데 이게 됐네. 이렇게 연습선에서 타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의자 시트에 더 내려가진 않고, 손잡이 부분은
조금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은 형태로 그죠? 됐고, 그 다음에 프론트 카울이라고 해야 되죠. 이 부분도 좀 풍부하게 젖젖이 발라주도록 할게요. 접착 부분은 대략 이쪽 같은데. 이렇게 그죠? 붙여보겠습니다. 약간 유격이 있어가지고 수평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부착이 됐죠, 그죠? 수평, 그 다음에 수직 그 비틀림 없이 잘 봐주시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파츠가 남은 것 같아요, 그죠? 클리어 파츠. 클리어 파츠는 이렇게 비닐 원래 있던 제품이죠. 여기 좀 같이 싸두면 좋겠죠. 스크래치 방지 차원에서 주고 소량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짝 대보니까 위치는 그러니까 유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소량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벽화 현상이 조금 염려되기도 하거든요. 소량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쑤시개로 이런 부분에 얘도 또 손잡이 빨리 마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소량이 아닌데 이게 점을 좀 준다는 느낌으로 보죠. 예전에 그 그림 그리던 밥 아저씨라고 집조 이렇게 쉽다는 표현 많이 쓰시는데 초급자들은 쉬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해주고 딱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는 위치 수정이 되지만 얘는 지금 안 돼요. 지금 이후에는 안 됩니다. 됐습니다. 묻었나? 이렇게. 콕필터까지 부착을 해줬습니다. 완성이 됐네요. 어떠십니까? 콕필터 내부도 한번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핸들까지 있어요. 그죠? 조향장치, 키. 그리고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또 내부 장치들도 보여지고. 요 막대처럼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설정이 화이트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화이트로 칠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디에는 3톤, 2톤 아니고 3톤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 상태에서 한번 작동해 볼까요? 밀면 온이잖아요, 그죠? 아주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모터라이즈 하는 맛은 이런 재미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사일이 4발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위치, 이제 버튼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도색한 이후에 같이 말라 붙어버려가지고 움직이려 하다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수선을 한 상태라서 얘는 미사일이 안 되고, 이쪽만 하나 보여드리고, 양쪽 2발 있잖아요. 이거 발사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버튼 있죠, 그죠? 요걸 이제 이렇게 당기면 발사가 됩니다. 발사.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플러스 형태인데, 요걸 이렇게 이제 스프링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나요? 스프링이 내부에 있습니다. 근데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넣어주시고, 닫아주시고, 다시 닫아주시고. 요게 또 좀 엉성하더라고요. 다시 플러스에 이쪽 부분에 걸려야 되니까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당기면은 발사, 그리고 이쪽도 당기면은 발사. 근데 좀 강하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소형 미사일은 이제 2발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좀 까다롭더라고요. 반자동인데 이렇게 넣어주고 딱 걸리게끔은
기획 설계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넣고 당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제 걸리거든요. 걸린 상태에서 이제 안으로 밀어주면은 발사입니다. 이렇게 발사. 반자동 같은 형식이죠, 그죠? 이렇게. 마징가 Z 파일드였습니다. 이름도 외우기도 쉽지 않네. Z 파일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부터 만들어 보고 싶었던 녀석이어 가지고 그래도 공은 좀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공 들이고 이제 이렇게 완성돼서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또 보람도 되고 그동안에 어렵던 힘들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네요. 새로운 어떤 고전파라 마징가 Z 파일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